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국회에선 청문회가 많이 열리고 있죠. 유례 없이 사흘 동안 진행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날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네,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잠깐만요.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운다고 하시면.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입니다.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괴벨스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괴벨스라는 용어를 저에 대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김무영 정말 위원님 유감스럽습니다. 말을 하고 그 자리를 지켰던 저희는 재밌지? 웃어요, 웃어. 성격 이상합니다 진짜.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상하다고 하십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합니까? 지금 무슨 일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예, 저도 이상합니다. 웃어서. 어머 이게 본인이 지금 웃을 거짓말을 상황이에요? 해가지고 저 잠시 정회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최소영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우리 헌정사상 장관급, 그것도 이제 합의제 기구의 장관급 후보자를 사흘 청문회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도 뭐 국회 출입 기자도 해봤지만 아니 국무총리를 이틀 합니다. 그런데 3일을 이렇게 돌립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저 뭐 괴벨스라는 얘기, 법카 유용 의혹, 뭐 그다음에 뭐 당신 뇌구조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니 도대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체력 검증하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뭐 답변 태도 이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저렇게 청문회를 3일씩 열어가지고 의도했던 바를 과연 관철시켰습니까? 결국엔 다시 이것도 안 되니까 다음 달 초에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불러서 후보자 자격 또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얘기는 이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방송법 잠깐 말씀 주셨지만 저는 나머지 방송 3법은 그거잖아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바꾸는 얘기고 방통위법은 앞으로 5명 중에 4명이 방통위원회 있어야만 회의가 진행된다 이 얘기인데 이 문제는 약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통과시키더라도 다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결사적으로 하는 것 과연 국민들이 이런 기형적 청문회를 어떻게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까? 예, 김직준 대변인. 어쨌든 지금 MBC의 대주주, 그러니까 MBC의 사장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못하게 바꿔칠 것이냐 이걸 놓고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여야가 그거 가지고 못하게 하겠다. 아니 강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MBC가 이렇게 문제인 겁니까? MBC가 아무래도 현 정부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 그 논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MBC의 지금 이제 뭐 그 사장 이사진을 바꿈으로써 사장을 빨리 교체하고 싶은 그런 뭐 저희 정부 여당의 뭐 입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장을 바꾸면 과연 MBC의 논조가 바뀔까요? 바뀐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바꾸는 것을 또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정상화가 또 다른 방송 장악이다라고 얘기하고 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왜 청문회가 이렇게 되느냐, 왜 사흘씩 되느냐, 저도 사흘씩 되는 청문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가 뭡니까? 묻고 답하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예. 근데 의원들이 아무리 물어도 답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가 어제 그 대전 MBC의 야당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 후보자의 명의로 대전 MBC에 공문을 보내요. 자료 제출하지 말아달라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청문회는 대통령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냥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명할 것이 명확관화한 저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공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자료를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위력이고 또 하나의 외압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들을 저희가 어제도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진숙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정책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 정말 이 정부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취하고 있는 MBC의 사장 한 사람을 교체하기 위해서 일회용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좀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예, 있습니다. 송영원 의원.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지금 MBC에 일정한 정치적 편향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 대선 직전에 그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를 하면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4꼭지나 보도를 하고 그다음에 MBC가 그게 허위 인터뷰 녹취록인 걸로 확인이 되고 나서도 사과 방송 한번 했습니까? 그런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MBC가 과거 정권에서 현재 야당에게 유리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공영성,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려놓을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계속 박문진 이사진 선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방통위원장 그 선임될 때마다 탄핵소추를 해서 그만두게 하고 심지어는 법에 근거도 없는 부위원장 탄핵소추까지 해서 지금 이상임 부위원장 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의 영인체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서 전례도 없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3일씩 하면서 성격이 이상하다, 한국의 괴벨스다, 뇌구조가 문제다, 나이가 몇이냐, 2분 이내로 말해라, 44년간 헌혈을 한 번 안 했다.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청문회인가?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고 염증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청문회는 막 끝났는데 이제 임명이 되면 바로 탄핵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여야 반응 한번 같이 보시죠.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만 3번째입니다. 공영방송 겁박을 위한 거대 야당의 위력 과시용 행보입니다. 예, 사실 성추인 부의장, 이 탄핵이라는 건 뭔가 명백한 잘못을 하고 헌법적 가치를 뭐 무너뜨려서 이럴 때 하는 게 탄핵인데 아직 업무를 시작하지도 않은 뭐 보면 이동관 위원장이나 김홍일 위원장이나 이상임 부위원장 직무대행이나 다 이제 탄핵을 앞두고 그만뒀습니다. 탄핵을 당하면 업무가 6개월 이상 뭐 정지가 되니까요. 그럼 지금 인사검증을 통해서 방통위원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건 맞지만 일을 안 했는데 탄핵하겠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너무 부적절한 후보자라는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강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것이죠. 탄핵과 같은 절차도 불사하겠다는 것인데 뭐 지금 뭐 사상 초유의 사흘 인사청문회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한 뭐 그 논란이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만 나온 게 아니라 이진숙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던 의혹이 아니라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확인되는 부분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 그렇게 부적절한 사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는 게 맞습니까? 방통위원장에게 자리에 이런 대전 MBC 사장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도 보여줘야 되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걸 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나 뭐 김혜경 여사의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돌려주고 싶은 거죠. 김혜경 여사 지금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은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재판부라는 거죠. 사법부에서 분명히 지금 이건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서 뭔가 탄핵을 하는 게 적절하냐? 저는 뭐 어디부터 대체 잘못된 것인지 먼저 그 근원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와중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이재명 전 대표가 90%, 이재명 후보가 9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상대방 후보인 김두관 후보 오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은 국힘스럽다. 탄핵이 우선이니까 당내 다른 목소리는 필요 없다. 이거는 전체주의 사고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우리 당에? 왜 한간에 당선 필패, 민심 필성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 김두관 후보는 선명성을 이제 내세우면서 이재명 대표의 차별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성희 평론가님 어떠세요? 지금 뭐 별로 호응이 좋지 않은 듯합니다. 김두관 후보의 지금 득표율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두관 후보가 어찌됐건 이번 총선에 낙선하면서 저렇게 자기가 정말 그 당의 다양성과 좀 민주성을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저런 목소리들이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기류라든가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 정도로 들어줘야 하는데 저런 목소리조차 듣지 못하겠다. 그런 전체주의 사고란 말조차 우리가 거부한다. 저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일극체제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제는 뭐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후보가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영역을 여는 게 김두관 후보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당의 다양성과 어떤 확장성을 위해서도 저런 부분들이 왜 조금 더 용납이 안 되는지 저도 좀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전당대회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저런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